서울 강남 한복판,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번화가의 고급 레스토랑 라루즈.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바이올린 선율은 이곳이 평범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공간임을 말해줍니다. 레스토랑 안은 세련된 옷차림의 손님들로 가득하고 테이블 위엔 값비싼 와인과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요리가 오갑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공간의 문 앞, 누추한 행색의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으며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엉킨 채 바람에 나부낍니다. 그녀가 문을 밀며 들어서자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손님들은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리고 웨이터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키키한 냄새가 고급스러운 공간을 침범한 순간 매니저가 빠르게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나가셔야겠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네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며 매니저를 올려다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터덜터덜 문을 나섭니다. 문 밖으로 나온 그녀는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다시 웃음소리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방금의 불쾌한 순간을 잊으려는 듯 더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방금 쫓겨난 그 노인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한때 유엔 본부에서 세계 정상들의 목소리를 통역하며 국제 무대를 누비던 전설적인 인물, 김은혜였습니다. 김은혜. 그녀의 이름은 30년 전만 해도 외교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빛났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포함해 6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냉전 시대의 치열한 외교 전쟁 속에서 각국의 리더들이 서로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엔 총회에서 울려 퍼졌고 그녀의 통역은 종종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일조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떻게, 왜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강남의 거리를 떠돌게 된 것일까요? 그녀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녀가 골목길을 걸으며 손에 쥔 낡은 가방을 꼭 끌어안는 모습은 마치 그 안에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가방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오래된 신분증, 그리고 그녀가 한때 유엔에서 사용했던 통역사 배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배지는 그녀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 배지는 단지 무거운 추억일 뿐입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배지를 꺼내 들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내가 정말 그랬던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배지를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가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쫓고 있는 듯한, 혹은 그녀가 누군가를 피해 다니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김은혜의 몰락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배신과 음모, 그리고 그녀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유엔 본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녀의 통역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한 국가의 외교적 결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직업,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믿는 마음까지. 하지만 그 실수는
정말 그녀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일까요?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숨으려 할수록 과거는 그녀를 집요하게 쫓아왔습니다. 골목길 끝, 그녀는 허름한 상자 위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내 다시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전 남편이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람입니다. 그녀는 사진을 손으로 쓸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거기 있겠지. 하지만 나도 아직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사진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녀가 사라진 골목길 끝, 한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지만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김은혜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드디어 찾았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어딘가 불길한 기운을 풍깁니다. 그는 그녀를 왜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김은혜는 왜 이토록 오랜 세월 숨어 다녔던 걸까요? 그녀의 과거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그녀가 쫓겨난 그 레스토랑에서의 짧은 순간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김은혜는 골목길을 벗어나 강남의 번화가 외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어딘가 목적지가 있는 듯 망설임이 없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낡은 코트를 스치며 얼굴을 핥히듯 지나갑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가며 힐끔거리거나 아예 그녀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그녀는 그런 시선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생존을 위해 떠도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적인 순간이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를 깨운 것입니다. 그녀는 손에 쥔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끝낼 때야. 더는 숨지 않아. 그녀가 향하는 곳은 강남역 근처의 작은 지하 상가입니다. 화려한 번화가와는 달리 이곳은 낡고 어두운 분위기가 감돕니다. 상가 안에는 오래된 책방, 수선집, 그리고 몇몇 허름한 식당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녀는 상가 끝에 위치한 작은 찻집, 달빛 쉼터로 들어섭니다. 찻집 안은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차 향기로 가득합니다. 카운터 뒤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서 그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은혜 씨, 또 오셨네요. 오늘은 좀 춥죠? 그녀는 최미란, 이 찻집의 주인이자 김은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미라는 김은혜의 과거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깃든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김은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테이블에 앉습니다. 미라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며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랑 다르네요. 김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엽니다. 라루즈. 거기 갔었어요. 미란의 눈이 커집니다. 라루즈. 그 비싼 레스토랑어? 거기에. 김은혜는 쓰게 웃으며 말을 잇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가 아직 거기 있는지 미라는 더 묻고 싶지만 김은혜의 굳은 표정을 보고 말을 삼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김은혜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작은 따뜻함에 김은혜의 눈가가 살짝 떨립니다. 그녀가 말한 그는 바로 그녀의 전 남편, 박준혁입니다.
박준혁은 현재 라루즈 레스토랑의 오너이자 강남에서 손꼽히는 외식업계 거물입니다. 30년 전 그는 김은혜의 동료 통역사로 유엔에서 함께 일하며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한때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은혜가 유엔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몰락했을 때 박준혁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의 실수가 그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를 세상에서 지웠습니다. 김은혜는 그 이후로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여전히 강남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를 찾아가기 위해 오늘 라루즈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찻집에서 잠시 숨을 고른 김은혜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노트는 그녀가 지난 20년간 기록한 일기이자 그녀의 복수를 위한 설계도입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글씨는 그녀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끈질긴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쳐 미란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박준혁의 이름과 함께 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사업체들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미란은 놀라며 묻습니다. 은혜 씨,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김은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되돌릴 때가 됐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한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잃어버린 딸, 박소연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소연은 김은혜와 박준혁의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김은혜가 몰락했을 때 소연은 겨우 5살이었고 박준혁은 소연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김은혜에게 딸을 만날 자격이 없다며 그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김은혜는 소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소연이 살아있고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이토록 비참한 삶 속에서도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한편 강남의 라루즈 레스토랑에서는 박준혁이 화려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오늘 파티는 그의 새로운 사업 확장을 축하하는 자리로 강남의 유명 인사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파티 한가운데 그는 와인잔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라루즈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이곳은 꿈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오지만 그 누구도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 파티장 한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며 세련된 드레스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그녀는 박준혁의 비서이자 그의 사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오른팔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충성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박준혁의 연설을 들으며 손에 쥔 서류를 살짝 구깃잡니다. 서류에는 김은혜의 이름과 그녀의 오래된 사진이 적혀 있습니다. 수진은 박준혁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김은혜를 찾기 위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혜는 찻집에서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녀는 미란에게 나지막이 말합니다. 미란 씨, 저 이제 가야겠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미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만 김은혜는 부드럽게 손을 뿌리칩니다. 그녀는 찻집 문을 열고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섭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단단해 보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혁을 무너뜨리고 소연을 찾기 위해서는 그녀가 먼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라루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강남의 불빛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그녀의 뒤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은혜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다시 라루즈 레스토랑이 있는 거리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단호하지만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칩니다. 라루즈의 화려한 간판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멈춰섭니다. 그곳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얽힌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통역사 배지를 꺼내 손으로 만지작거립니다. 배지의 차가운 금속 표면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으며 한때 그녀가 누렸던 영광과 그 뒤에 이어진 비극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준혁 씨, 당신은 여전히 거기 있겠죠.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배지를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망설임도 섞여 있습니다. 라루즈 앞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대신 건물 옆 골목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박준혁을 기다릴 작정입니다. 그의 파티가 끝나고 그가 나올 때 그녀는 그와 마주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쓰레기통에서 풍겨오는 악취가 그녀의 숨을 막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에게 이 냄새는 이미 익숙한 삶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가방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박준혁, 그리고 어린 소연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소연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소연아, 엄마가 꼭 찾아낼게.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습니다. 한편 라루즈 안에서는 박준혁의 파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와인잔을 부딪힙니다. 박준혁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의 자신만만한 미소는 이곳이 그의 왕국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서 있는 이수진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녀는 박준혁의 비서로 일한 지 5년, 그의 사업과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준혁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알고 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로 빠져나와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녀를 찾았어요. 오늘 밤 라루즈 근처에 있을 겁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결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수진은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3년 전 우연히 박준혁의 사무실에서 김은혜의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에는 김은혜의 유행 시절 기록과 그녀가 몰락한 사건의 세부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읽으며 수진은 박준혁이 김은혜를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은혜의 통역 실수를 조작해 그녀를 몰락시켰고 그녀의 명예와 가족을 빼앗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그 사실을 무시하려 했지만 김은혜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김은혜를 찾아 그녀에게 진실을 전하고 박준혁의 비밀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박준혁의 위험한 면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할 사람이었습니다. 골목에서 기다리던 김은혜는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발소리에 몸을 긴장시킵니다.
그녀는 벽 뒤로 몸을 더 숨기며 숨을 죽입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곧 한 남자가 골목 입구에 나타납니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며 검은 코트를 입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그는 김은혜를 찾는 듯 골목을 두리번거립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사진이 들려 있고 그 사진은 김은혜의 얼굴입니다. 김은혜, 어디 있는 거지?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골목 안으로 들어옵니다. 김은혜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조각입니다. 그는 유행 시절 그녀를 감시하고 위협했던 남자 최태훈입니다. 최태훈은 당시 박준혁의 비밀스러운 심부름꾼으로 김은혜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 일조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은혜는 숨을 참으며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최태훈은 골목 깊숙이 들어오며 그녀가 숨은 곳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녀는 가방을 끌어안고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립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땀은 차가운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최태훈이 바로 그녀 앞에서 멈춰서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춥니다. 하지만 그때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립니다. 최태훈은 고개를 돌리며 급히 몸을 숨깁니다. 새로 나타난 사람은 이수진입니다. 그녀는 골목을 살피며 조용히 부릅니다. 김은혜 씨, 계신가요?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김은혜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낯설지만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는 적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누구도 믿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수진은 골목을 더 둘러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돌아섭니다. 그녀가 골목을 떠난 후 최태훈도 그녀를 따라 조용히 사라집니다. 김은혜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벽에서 몸을 뗍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저를 왜 찾는 거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소연의 얼굴이 그녀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라루즈의 뒷문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라루즈 안에서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박준혁은 마지막 손님과 악수를 나누며 미소를 짓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그는 이수진이 파티 도중 잠시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그녀를 호출해 조용히 묻습니다. 수진 씨, 어디 있었어요? 오늘 좀 이상하네요. 이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화장실에 잠시 다녀왔어요. 손님들 때문에 정신없어서요. 박준혁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제 눈에 띄는 곳에 있어요. 알겠죠?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김은혜는 라루즈 뒷문 근처에서 박준혁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그가 파티를 마치고 이 문으로 나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노트가 쥐어져 있고 그 안에는 박준혁의 비밀을 폭로할 단서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소연을 찾기 위해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최태훈은 그녀를 제거하려 하고 이수진은 그녀를 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박준혁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골목의 어둠 속에서 김은혜의 이야기는 점점 더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은혜는 라루즈 레스토랑 뒷문 근처 어두운 골목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기다립니다. 그녀의 손은 낡은 노트를 꼭 쥐고 있고 그 안에는 박준혁의 비밀을 폭로할 단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그녀의 숨소리는
고요한 골목에 작게 울립니다. 그녀의 눈은 뒷문에 고정되어 있지만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딸 소연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그녀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준혁 씨, 오늘 밤 당신은 내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골목은 고요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최태훈의 발소리와 이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두 사람 모두 그녀를 찾고 있지만 그들의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최태훈은 박준혁의 명령을 받아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하고 이수진은 그녀를 구해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김은혜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느낍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소연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소연의 미소는 그녀에게 용기를 줍니다. 조금만 더. 엄마가 꼭 너를 찾을게.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시 뒷문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라루즈 안에서는 파티가 완전히 끝나고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며 문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박준혁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이 감돕니다. 그는 이수진을 불러 조용히 묻습니다. 수진 씨, 오늘 밤 뭔가 이상했어요. 골목에서 누굴 만난 거 아니에요? 이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잠시 바람 쐬러 나갔다 온 거예요. 박준혁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그의 미소는 따뜻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수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사무실을 나섭니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준혁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라루즈 뒷문으로 빠져나와 골목을 다시 살핍니다. 그녀는 김은혜가 이곳 어딘가에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름을 부릅니다. 김은혜 씨, 저예요. 이수진,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하지만 골목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하지만 분명 근처에 있어요. 계속 찾아볼게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대답하지만 이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녀는 골목 깊숙이 들어가며 김은혜를 찾으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최태훈입니다. 그는 이수진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단한 금속 물체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수진, 너도 이제 걸리적거리기 시작했어. 김은혜는 강남역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수진이 서 있고 두 사람의 손에는 박준혁의 비밀을 담은 서류가 쥐어져 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들의 뺨을 스치지만 김은혜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방금 전 최태훈의 위협에서 간신히 벗어난 그녀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닫습니다. 이수진이 건넨 서류는 그녀의 과거를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서류에는 박준혁이 그녀의 통역을 조작해 유엔에서 그녀를 몰락시켰다는 증거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걸까요? 이수진은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조용히 답합니다. 박준혁은 당신의 재능을 두려워했어요. 당신은 유엔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였죠. 그는 당신이 그의 야망을 가로막을까봐 당신을 제거한 거예요.
이수진의 말은 김은혜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2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유엔 총회에서 그녀의 통역이 잘못되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던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박준혁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분노와 결의를 불어넣습니다. 그녀는 이수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를 무너뜨려야겠어요. 그리고 제 딸, 소연이를 찾아야 해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소연 씨는 살아있어요. 박준혁이 그녀를 해외로 보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이 서류를 이용해 박준혁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김은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도 박준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싸움에 뛰어들기로 했어요. 이제 같이 가요. 두 사람은 공원을 떠나 강남의 번화가 외곽에 있는 이수진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이수진은 김은혜를 안전하게 숨기기 위해 자신의 집을 임시 피난처로 제공합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김은혜는 낡은 코트를 벗고 이수진이 건넨 따뜻한 담요를 두릅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간에 들어온 기분에 잠시 멍해집니다. 이수진은 주방에서 차를 내오며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내일 아침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할게요. 김은혜는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최태훈이 그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박준혁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라루즈 레스토랑의 사무실에서 박준혁은 최태훈과 통화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수진이 배신했다는 게 확실해? 그럼 둘 다 처리해. 김은혜는 절대 살아남아선 안 돼. 최태훈은 전화 너머에서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수진도 같이 묻어버리죠. 박준혁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은혜와 그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으로 쓸며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은혜야, 왜 다시 나타난 거지?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야 했어.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최태훈은 강남의 거리를 헤매며 김은혜와 이수진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는 박준혁의 오랜 심부름꾼으로 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에게도 부담스럽습니다. 김은혜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며 이수진은 박준혁의 오른팔이었던 만큼 그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태훈은 강남역 근처의 CCTV를 확인하며 그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는 이수진의 아파트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곧장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단단한 금속 막대가 쥐어져 있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이수진의 아파트에서 김은혜는 서류를 다시 읽으며 박준혁의 비밀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녀는 이수진에게 묻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론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언론은 박준혁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이 많아요. 대신 저는 독립 저널리스트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서류를 보고 기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김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준혁 씨와 직접 마주하고 싶어요. 그가 저를 이렇게 만든 이유를 그의 입으로 듣고 싶어요. 이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은혜 씨.
그는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김은혜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두려울 건 없어요. 그 순간 아파트 초인종이 울립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본능은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김은혜에게 속삭입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김은혜는 가방을 챙기며 뒷문으로 향하지만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태훈이 들어옵니다. 그는 문을 잠가놓은 이수진의 아파트를 락픽으로 따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둘 다 여기서 끝이야. 이수진은 김은혜를 뒤로 밀치며 최태훈과 맞섭니다. 태훈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장님이 당신까지 버릴 거예요. 최태훈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다가옵니다. 이수진은 주방에서 뜨거운 차 주전자를 집어 그의 얼굴에 뿌리고 그 틈에 김은혜를 끌고 뒷문으로 도망칩니다. 최태훈은 고통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들을 쫓지만 두 사람은 아파트 복도를 뛰쳐나가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최태훈의 분노한 얼굴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김은혜는 숨을 헐떡이며 이수진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수진은 다급히 대답합니다.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로 갈게요. 거기서 계획을 다시 세워요. 두 사람은 강남 외곽의 작은 카페 별빛 정원으로 향합니다. 카페는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이수진의 오랜 친구인 민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민서는 이수진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카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은혜와 이수진이 카페에 도착하자 민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안으로 들입니다. 카페 안은 아늑한 조명과 커피 향으로 가득합니다. 김은혜는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에 잠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민서는 이수진에게 상황을 묻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박준혁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민서야, 우리 이제 이 서류를 세상에 알려야 해. 그리고 은혜 씨 딸을 찾아야 해. 김은혜는 민서에게 나지막이 말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까지 누군가 저를 도울 거라 생각 못했어요. 민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 믿는 사람이라면 저도 믿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또다시 끊깁니다. 카페 창밖으로 최태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그들의 행적을 추적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수진은 창밖을 보고 급히 말합니다. 은혜 씨, 민서, 뒷문으로 나가요. 그가 왔어요. 세 사람은 카페 뒷문으로 급히 도망치고 최태훈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최태훈은 이를 악물며 박준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또 놓쳤어요. 하지만 곧 찾아낼 겁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태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너도 끝이야. 김은혜와 이수진, 민서는 강남의 어두운 골목을 따라 도망칩니다. 그들의 뒤로 최태훈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은혜는 숨을 헐떡이며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제 박준혁과 맞서야 합니다. 그의 비밀을 폭로하고 소연을 찾기 위해 그녀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녀의 손에 쥔 서류는 그녀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수진과 민서라는 뜻밖의 동료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강남의 불빛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은혜, 이수진,
민서는 강남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에 몸을 숨긴 채 숨을 고릅니다. 방 안은 낡은 가구와 희미한 형광등 불빛으로 을씨년스럽지만 세 사람에게는 잠시나마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김은혜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사진 속 소연의 미소는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동시에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녀는 사진을 손으로 쓸며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소연아, 엄마가 곧 너를 찾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수진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독립 저널리스트에게 보낼 이메일을 마무리합니다. 민서는 창문 커튼을 살짝 걷고 바깥을 살피며 말합니다. 최태훈이 우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김은혜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이수진이 건넨 서류를 다시 펼칩니다. 서류에는 박준혁이 그녀의 통역을 조작해 유엔에서 그녀를 몰락시켰다는 증거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준혁 씨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그와 직접 마주하고 싶어요. 그가 왜 저를 이렇게 만든 건지 그의 입으로 듣고 싶어요. 이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은혜 씨, 너무 위험해요. 박준혁은 당신이 나타나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김은혜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두려울 건 없어요. 소연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민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만약 대면해야 한다면 우리가 함정을 파는 건 어때요? 박준혁을 유인해서 그가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수진의 눈이 빛납니다. 좋은 생각이야. 라루즈에서 비밀 파티를 연다고 속여서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가 오면 은혜 씨가 나타나서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 순간을 녹화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김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그를 불러내죠. 그리고 그의 모든 걸 무너뜨리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세 사람은 모텔방에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수진은 박준혁을 유인할 가짜 초대장을 작성합니다. 초대장은 라루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비밀 만찬이 열린다는 내용으로 박준혁의 자존심과 탐욕을 자극하도록 설계됩니다. 민서는 자신의 오빠에게 연락해 창고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빌려옵니다. 김은혜는 서류를 다시 검토하며 박준혁과 대면할 때 사용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찌를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기억을 더듬습니다. 20년 전 박준혁이 그녀를 배신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점을 이용해 그의 감정을 흔들 계획입니다. 한편 박준혁은 라루즈 레스토랑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류를 뒤적이고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은혜의 오래된 사진과 USB가 놓여 있습니다. USB에는 그녀의 통역 조작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지만 그는 그걸 누구에게도 보여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최태훈에게 전화해 날카롭게 묻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 이수진과 김은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고. 최태훈은 강남의 CCTV를 분석하며 대답합니다. 곧 찾아낼 겁니다. 사장님, 이수진의 행적을 좁혔어요. 모텔 근처에서 그들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박준혁은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태훈, 이번엔 실수하면 너도 끝이야. 그 서류를 찾아. 그리고 둘 다 처리해. 최태훈은 모텔 근처에서 김은혜와 이수진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들의 차가 향한 방향을 추적합니다. 그는 민서의 차 번호를 확인하고 그녀의 오빠가 운영하는 창고를 알아냅니다. 그는 박준혁에게 보고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창고로 갔다가 다시 도망친 것 같아요. 하지만 모텔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준혁은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좋아. 찾아서 끝내라. 그리고 소연이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김은혜가 소연의 존재를 알아낼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텔방에서 이수진은 가짜 초대장을 완성하고 박준혁의 개인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녀는 초대장이 그의 호기심을 끌도록 세심하게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혁 사장님, 라루즈에서 열리는 비밀 만찬의 귀하를 초대합니다. 이번 만찬은 귀하의 사업 확장을 위한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초대장은 익명으로 보내졌지만 박준혁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적인 제안으로 가득합니다. 김은혜는 초대장을 보며 말합니다. 그가 올까요? 그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민서는 창고에서 가져온 소형 카메라를 점검하며 말합니다. 이걸 라루즈 안에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야 해요. 그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 녹화할 수 있을 거예요. 김은혜는 카메라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만약 그가 저를 보자마자 달아나거나 채태훈을 부르면 어떡하죠? 이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준비해야죠. 제가 라루즈 직원 몇 명과 연락할게요. 그들 중 박준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울 거예요. 김은혜는 그녀의 말에 힘을 얻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합시다. 그 순간 모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민서가 급히 창문을 살피며 말합니다. 채태훈이야. 우리를 찾았어요. 세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모텔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채태훈은 모텔 로비로 들어와 방을 하나씩 확인하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그는 분노로 이를 갈며 박준혁에게 전화합니다. 또 놓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멀리 못 갔어요. 박준혁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태훈,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넌 계속 추적해. 그는 책상에서 USB를 챙기고 라루즈를 떠나 직접 김은혜를 찾으러 나섭니다. 김은혜와 이수진, 민서는 강남의 또 다른 골목으로 도망쳐 민서의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로 피신합니다.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안에 있어 눈에 띄지 않는 완벽한 은신처입니다. 이수진은 노트북을 열어 저널리스트에게 추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사를 최대한 빨리 내주세요. 우리가 쫓기고 있어요. 김은혜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는 박준혁과의 대면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이수진에게 말합니다. 수진 씨, 만약 제가 준혁 씨를 만나러 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소연이를 찾아주세요. 이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은혜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같이 이겨낼 거예요. 민서는 사무실의 낡은 전화기로 자신의 오빠에게 연락해 추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오빠는 채태훈의 움직임을 감시할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세 사람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계획을 점검합니다. 라루즈에서의 함정은 내일 밤 실행됩니다. 김은혜는 박준혁이 초대장에 응답하기를 기다리며 가방에서 통역사 배지를 꺼내 손에 쥡니다. 배지는 그녀의 과거와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배지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준혁 씨, 당신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았지만 이번엔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 순간 이수진의 노트북에 박준혁의 답장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초대에 감사한다. 내일 밤 라루즈에서 만나지. 그의 짧은 답장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은혜는 그 이메일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로 뛰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은혜 씨, 준비됐죠? 내일 밤 우리는 이 모든 걸 끝낼 거예요. 김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네, 끝낼 때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박준혁이 이미 그들의 함정을 의심하고 최태훈과 함께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는 라루즈의 김은혜를 기다리는 대신 그녀를 완전히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어둠 속에서 김은혜의 마지막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서류와 사진, 그리고 소연에 대한 간절한 사랑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내일 밤 라루즈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번쩍이지만 라루즈 레스토랑은 오늘 밤 유난히 고요합니다. 김은혜, 이수진, 민서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친 뒤 라루즈로 향합니다. 김은혜는 낡은 코트를 벗고 이수진이 빌려준 단정한 옷을 입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졌지만 눈빛만큼은 유엔 통역사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은 듯합니다. 손에는 박준혁의 비밀을 담은 서류와 소연의 사진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합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소연이를 찾고 준혁 씨에게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게 할 거예요. 이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합니다. 은혜 씨, 우리가 같이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민서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가요. 이제 시간이 됐어요. 라루즈에 도착한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수진이 미리 연락한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고 그들은 레스토랑 안의 비밀 파티 장소로 안내됩니다. 홀은 은은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은 소형 카메라를 전략적인 위치에 설치하고 민서는 녹음 장치를 점검합니다. 김은혜는 홀 한가운데 서서 심호흡을 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통역사 배지를 꺼내 손에 쥡니다. 그 배지는 그녀의 과거와 그녀가 되찾고자 하는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준혁 씨, 당신은 오늘 내 눈을 똑바로 보게 될 거예요. 한편 박준혁은 라루즈로 향하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그는 가짜 초대장을 받고 이곳으로 오는 중이지만 이미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태훈에게 전화해 날카롭게 말합니다. 태훈, 라루즈 주변을 철저히 감시해.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커. 최태훈은 레스토랑 근처 골목에 숨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김은혜와 이수진이 나타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준혁은 차에서 내리며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김은혜의 몰락을 조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지만 그는 그것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할 계획입니다. 박준혁이 라루즈에 들어서자 홀은 고요합니다. 그는 직원들의 이상한 눈빛을 눈치채지만 곧장 테이블로 안내받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와인 잔을 들며 주위를 살핍니다. 그 순간 홀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김은혜가 문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고 눈빛은 단호합니다. 박준혁은 그녀를 보는 순간 와인 잔을 떨어뜨립니다. 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날카로운 소리가 홀을 울립니다. 은혜, 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김은혜는 차분히 그의 앞에 서며 말합니다. 준혁 씨, 오랜만이네요. 저를 이렇게 만든 이유를 이제 말해줄 건가요? 박준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웃음을 짓습니다. 은혜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여기에? 이건 오해야. 하지만 김은혜는 그의 말을 끊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집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제 통역을 조작해서 저를 몰락시켰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소연이는 어디 있죠? 박준혁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그딴 서류로 날 협박할 생각이야? 은혜, 넌 아직도 그때처럼 멍청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습니다. 이수진은 홀 한쪽에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민서는 녹음 장치를 켭니다. 김은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준혁 씨,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제 딸을 빼앗았고 제 명예를 짓밟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통역사 배지를 꺼내 그의 앞에 놓습니다. 이건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당신이 뭘 빼앗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박준혁은 배지를 보며 이를 악물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USB를 꺼냅니다. 좋아, 은혜. 내가 원하는 게 진실이라면 여기 있어. 하지만 이걸 세상에 내보내면 너도 끝장이야. 그는 USB를 테이블에 던지며 협박합니다. 그 순간 홀 밖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최태훈이 직원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김은혜를 발견하고 다급히 박준혁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건 함정이에요. 이수진과 다른 여자도 여기 있어요. 이수진은 재빨리 홀 뒤로 숨고 민서는 직원들과 함께 최태훈을 막으려 합니다. 김은혜는 흔들리지 않고 박준혁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준혁 씨, 소연이는 어디 있죠? 제 딸을 돌려줘요. 박준혁은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소연, 그 애는 너 같은 엄마가 필요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말은 김은혜의 가슴을 찌르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홀의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며 세련된 옷차림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김은혜를 보며 멈칫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김은혜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소연. 소연이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지만 소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러섭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죽었다고.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박준혁은 소연을 보고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소연, 여기서 나가. 이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소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김은혜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김은혜의 손에 쥐어진 사진을 보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이 사진, 저예요. 어떻게? 김은혜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쏟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잃게 해서 미안해. 소연은 혼란스러워하며 박준혁을 바라보고 다시 김은혜를 봅니다. 이수진은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민서는 소연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소연 씨, 이 서류를 읽어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한 일을 알게 될 거예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습니다. 그녀의 눈은 점점 커지고 박준혁을 향한 분노로 물듭니다. 아빠, 이게 사실이에요?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게 당신이라고요. 박준혁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하지만 소연은 그의 말을 끊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김은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김은혜는 소연을 안으며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쏟아냅니다. 그 순간 홀라는 감동과 긴장으로 가득 찹니다. 최태훈은 상황이 틀어진 것을 보고 도망치려 하지만 이수진이 연락한 경찰이 라루즈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최태훈을 체포하고 박준혁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USB를 손에 쥐고 저항하려 하지만 소연이 그의 손에서 USB를 빼앗아 경찰에게 건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제발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박준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소연, 내가 다 너를 위해 한 거야. 하지만 소연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아빠, 당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탐욕을 위해 했어요. 경찰은 박준혁을 연행하고 김은혜와 소연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립니다. 이수진은 카메라를 끄며 미소를 짓고 민서는 그들의 재회를 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의 저널리스트는 박준혁의 비밀을 폭로하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기사는 전국적으로 퍼지고 박준혁의 사업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김은혜는 소연과 함께 강남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갑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김은혜는 마을의 작은 집 마당에 앉아 소연과 차를 마십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통역사 배지를 꺼내 소연에게 보여줍니다. 소연아, 이건 엄마가 누구였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난 기적을 상기시켜주는 거야. 소연은 배지를 받아들고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지킬게요. 김은혜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강남의 그 추운 골목에서 쫓겨난 노숙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김은혜, 소연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라루즈는 문을 닫고 박준혁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수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김은혜와 소연에게 가끔 편지를 보냅니다. 민서는 자신의 카페에서 두 사람을 초대해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김은혜는 소연과 함께 마을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과 싸움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고마워요. 소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갑니다.